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볼 텐데, 이 가처분 등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약간 어렵게 생각하죠. 이게 가 등기나 가 압류 등기랑 이게 비슷해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곳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처분이 무슨 등기다,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 어떻게 실행할 거냐, 실행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나오는 말소 등기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여러분들 어려워합니다. 이런 것들 순서대로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자,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 처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이외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참고로 이런 가압류 등기는요, 이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요, 가압류 등기가 들어오거나 가처분 등기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미리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보존 처분이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재판에서 이겼는데 나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까봐 그걸 예비하는 조치로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존 처분이다. 약간 벗어났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가압류는 돈 받을 때 하는 조치,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청구권 보존하려고 하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가 어떻게 등기상에 들어오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가처분은요, 반드시 법원이 촉탁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법원의 촉탁 등기인데 이 가처분 채권자가요, 가처분하고 싶으면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재판을 한 다음에 법원의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처분 채권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다. 그럼 주등기로 하죠. 그런데 소유권 외유 권리 및 가등기된 가처분이다. 그러면은 부기등기합니다. 그럼 우리 부기등기 할 때도 많이 정리했던 건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면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면 부기등기한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확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할 때는 가처분 사건 번호하고 피보존 권리를 기록합니다. 이제 사건 번호는 당연히 써지는 거고요. 그다음 피보존 권리, 이 가처분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청구권이 무엇이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처분 등기할 때는 채권액은 안 씁니다. 채권액은 가압류 등기할 때 쓰는 거죠. 가처분은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액 또는 청구금액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제 처분 등기가 실제 등기부상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거에 대해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자, 이제 A가 B를 상대로 이 2번 소유권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해 달라라고 말소 청구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말소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 소유자 B가 말소한테 협조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 이럴 때 그럼 A는 B한테 강제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A가 B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말소 청구권, 이거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가지고 B로 하여금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가처분 등기 들어올 때 뭐 채권자가 누구다고 써지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할 때 가처분 채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사항을 써줘야 됩니다. 이럴 때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이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가처분이 들어왔다, 무슨 등이 써진다까지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진짜로 B가 가처분 채무자가 이걸 처분을 못하냐라는 거죠.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소유권 넘겨버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도 내고 학생들이 헷갈려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니까 처분을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없다. 그럼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냐? 이게요.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라고 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처분 이후에 나온 이런 등기들이 말소되거든요. 말소가 돼버리니까 이게 알면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가처분이 있으면 안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지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조금 더 잘 지었으면 공부할 때 좀 덜 헷갈렸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가처분 이후에 나온 이런 등기들을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전부 다 말소돼 버리느냐? 안 되는 것도 있느냐? 이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등기 이후에 나온 등기들이 전부 다 말소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말소할 거냐라고 할 때 가등기 이후에 나온 것들은 본등기 될 때 직권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가처분 이후에 나온 이 등기들은 직권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가처분 채권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신청을 해야 될까? 직권을 말소를 못할까? 여러분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할 때 애가 소유권 갖게 되는구나라고 등기가 알지요. 아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A가 B를 상대로 소송에서 말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럼 승소했다는 사실을 등기관은 모르잖아요. A가 그 판결서를 들고 등기를 하러 와야 돼. 말소하러 와야 돼요. 그런데 4번이 있으면 2번 말소를 못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4번을 먼저 말소한 다음에 2번이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결서를 들고 신청을 하러 와야 그래야 네가 이겼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처분 이후에 나온 것들이 말소가 되긴 하는데 어떻게? 가처분 채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2번도 말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다 한 번에 일괄해서 다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 이거 2개 말소하는 거 전부 다 한 번에 일괄 신청합니다. 한 번에. 그러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너 이겼구나 라고 알잖아요. 아니까 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이건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 등기 이후에 나온 것들 4번, 그 다음 을구의 1번, 2번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고. 가처분 채권자가. 그런데 신청해서 이제 들어왔으면 등기가 너 이겼구나 알잖아요. 아니까 이 가처분 등기. 이것은 직권 말소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은 자, 가처분 이후에 등기 말소하는 방법인데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권리 이전, 말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이제 뭐 이런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했다. 승소했을 때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에 이렇게 많이 써놨잖아요. 승소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온 등기들 가처분 채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소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이 말소가 안 되느냐 봤더니 자 가등기 전에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한 간격입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임의경매다.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입자권 등기다. 이 말은 가등기 때도 그대로 나왔었죠. 가등기 때도 이 말 그대로 있었잖아요. 해서 우리가 등기부상에서 다시 한번 봐보시면 이게 자 등기부상에서 다시 한번 봐보시면은 이 가처분이 나온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전세권 저당권이 들어왔다면은 채권자가 승소했을 때 이제 이게 말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전세권 저당권이 있었어요. 있는 이후에 만약에 가처분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이게
채권자가 승소했다 할지라도 이 가처분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보호가 돼서 말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보다 먼저 있었던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라고 한다면 그 경매 등기 역시도 말소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등기에서 봤던 내용이랑 여기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우리가 지금 봤던 게 가처분 이외 등기 말소된 것 중에 이제 그 단독 시정 말소하는 것과 말소 안 되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그 가처분 등기 자체는 어떻게 되겠냐? 가처분 등기 자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이 가처분 채권자가 이겨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이것들을 말소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 가처분 등기 어떻게 되느냐 이 말했잖아요. 이것은 직권말소가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자, 그 부분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 이외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그 가처분 등기 말소합니다. 여기 핵심은 직권이에요. 그리고 그 가처분 등기 이렇게. 그런데 이번이 요번에 여러분 이 등기법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가 있었는데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무자를 하는 원래 이전 말소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이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가처분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겼다 그 말이, 승소했다. 승소했을 때 그 가처분 등기 역시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처분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말소 등기 해달라, 이전 등기 해달라, 하고 싶은 등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어떤 경우든 직권 말소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1번, 2번 정리하면 어떤 경우든 직권 말소해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걸 이 등기부를 보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지금 A가 B를 상대로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이때 B는 팔 수도 있고 전세권 저당권 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채권자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면 이것들 가처분 이후에 나온 등기들은 말소가 되는데, 그것들은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 신청해서 말소하고 역시 한 번에 그냥 일괄해서 다 신청한다.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너 이겼구나 라고 아니까 이 가처분 등기 자체는 직권 말소해 준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가처분 등기 마치게 됐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걸 계기로 확실하게 가처분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정리해서 자신감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십니다. 화이팅!